내가 임대차 기간 만료 2달 전에 더 이상 갱신을 안 하겠다는 내용을 남기기 위한 거라면 그런 내용을 적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이미 이런 내용의 뭐 문자나 카톡을 남겼다면 그것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것 같으면 소송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내용증명은 임대인한테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를 정확하게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게 1차 목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차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보증금 청구를 하겠다고 임대인을 압박하는 게 2차 목적입니다. 요즘은 내용증명을 임차인들이 셀프로 작성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면 기본적인 형식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내용증명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증명 셀프 작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성 형식이나 본론에 들어갈 내용,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체국에서 어떻게 보내는 건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전세보증금 문제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상단에 이제 내용 증명이라고 적은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발신인이랑 수신인을 적습니다. 발신인이라고 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본인을 말하는 거고요. 수신인은 이걸 받는 사람,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발신인 가로하고 임차인이라고 쓴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내 이름이랑 주소, 전화번호를 씁니다. 수신인도 마찬가지로 수신인 가로하고 이제 임대인이라 쓰고 임대인 이름이랑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요. 만약에 임대인이 2명 이상인 공동 임대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수신인 안에 적어요. 각각 구분해서 이름이랑 주소, 전화번호를 쓰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혹시 모르면 안 써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제목을 적으면 되는데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보내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이렇게 쓰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이런 식으로 내 상황에 맞게 쓰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문을 쓰면 되는데요. 보통 본문은 크게 3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 인사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을 한 부동산의 주소랑 그다음에 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을 이제 정확하게 적습니다. 부동산 주소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호실까지 다 적으면 돼요. 지금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임대차 기간 만료 2달 전에 더 이상 갱신을 안 하겠다는 내용을 남기기 위한 거라면 그런 내용을 적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이미 이런 내용의 문자나 카톡을 남겼다면 그것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 만료 2달 전인 몇 년 몇 월 며칠에 문자로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몇 년 몇 월 며칠에 보증금을 A은행 B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청구권 갱신이 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라면 본 내용증명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인 몇 년 몇 월 며칠 내 보증금을 A은행 B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참고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해지를 통지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만료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약 법정 기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 및 지연 손해금도 청구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압박 멘트들을 날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큰 무리 없이 내용증명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는데요. 작성한 내용증명을 총 3부 출력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한 분은 발신인인 내가 보관하고 다른 한 분은 수신인인 상대방한테 보내고 나머지 한 분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는데요. 혹시 만약에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2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각각이 받을 수 있게 더 준비하셔야 돼요. 우체국에서는 발송하면서 내용증명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는데요. 이 우편물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제 몇 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땡땡 우체국장 이렇게 이제 적힌 스티커가 붙습니다. 이걸로 이게 실제로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서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들어가면 내용증명 번호로 검색을 하면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같은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증명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냐면요. 상대방한테 발송하는 내용증명 페이지 수 기준으로 최초 한 장은 1,300원, 이후 한 장 추가될 때마다 6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장짜리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러면 1,950원이 내용증명 수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등기 수수료 2,100원이 추가되고요. 마지막으로 무게별로 책정되는 등기 우편비 요금이 500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그렇게 다 더해보면 내용증명 한 번 보낼 때 대략 한 5,000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셀프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증명의 핵심은 수신인 인적사항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제대로 적는 것과 갱신거절 통지랑 계약 해지 통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포인트들만 제대로 적으면 다른 형식은 조금 어긋나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의 1차 목적은 상대방한테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지 증거를 남기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강한 압박 목적까지 노리는 거라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이 발송이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보증금 제때 안 주면 진짜 소송까지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더 심한 압박을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는 게 목적이라면 셀프로 하셔도 충분하고, 그게 아니라 강한 압박 수단까지 노린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